오늘도 2점짜리 문항과 3점짜리 문항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4점짜리 문항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4번 4개죠. 2번 문제 루트 4는 2고 세제곱근 8은 2죠. 2는 4 1번입니다. 이렇게. 3번 문제를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 2번. 문제가 간단하죠. 이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수의 제곱은 3 곱하기 a가 돼서 a는 12가 됩니다. 5번 문제를 볼게요. f에다가 3을 넣고 합성함수 값을 구하라고. f에다 3을 넣으면 이게 루트 4니까 2죠.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6번 문제 전체 집합이 6 이하의 자연수고 a는 1, 2, 3, 4, 5가 있네요. 그리고 b는 1, 3, 5겠죠. 그럼 얘는 교집합과 여집합이 차집합과 같죠. 그럼 집합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 a에서 b를 빼주면 1, 3, 5를 빼주면 2 더하기 4는 6 이렇게 됩니다. 7번 문제를 볼게요. 점근선은 a는 마이너스 3, b는 8이죠. 답은 1번 5입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an분의 1을 알려줬어요. 극한값을. 그럼 여기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an분의 1. 그럼 얘네들이 다 0으로 가고 1번 마이너스 2만 남겠죠.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면 얘와 이런 상황이 같대요. 그럼 이거 대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을 넣어요.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이게 바로 좌변입니다. 우변은 a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쓰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그러면 2, 3, 4, 5, 2, 3, 4, 5 이렇게 죽으면서 따라서 a의 값은 6분의 5가 됩니다. 5번.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면 요 값을 구하려면 상용로그표 이 앞에 2분의 1을 일단 내려올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419라는 말은 로그 419는 4.19에다가 2를 더한 것 같죠? 로그 4.19를 읽어볼게요. 로그 4.19 여기 0.6222 거기다가 이제 2를 더하면 2.6222 반을 자르라고 했으니 1.3111 이렇게 됩니다. 2번 되죠?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는 7분의 2x-3인데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여야겠죠? 왜냐면 이 공비가 만약에 1이 된다고 1을 포함해봐요. 1을 포함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수렴하지 않겠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계속 원래 자기 자신이 a였다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 또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홀수항까지 합은 항상 a인데 짝수항까지 합은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양변에 7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3을 더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가 돼서 마1, 0, 1, 2, 3, 4 총 6개 3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는 자 이거 역수를 취해 볼게요. 로그를 밑이 18인 걸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로그 18의 4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18의 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가 여기 제곱으로 올라올게요. 그러면 로그 18은 이 4는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 9는 9의 81은 9의 제곱이고 그러면 18의 제곱이죠. 이게 이렇게. 그럼 로그 18의 제곱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이거의 여기 참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여기 참이라는 말은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 q가 이 p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4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a 값은 풀마 2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럼 4인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a가 2라고 한다면 3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 p 안에 없고 3은 있으니까 정답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5번 이렇게요. 그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부터는 4점짜리니까 빨간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을 알려줬어요. 자, 한 근이 세제곱근 루트 3과 b라고 했어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 일단 한 근이 요거죠. 두 근의 합은 또는 또 이렇게 두 근의 곱은 써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이거는 81은 3의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3분의 4승 이렇게 되겠죠. 두 근의 합. 그다음 두 근의 곱은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요 숫자는 어떻게 쓸 수 있죠? 3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 A라고 치환하면 이게 3A가 되고 이게 A잖아요. 그럼 A가 1로 넘어오면 두 개의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바로 B의 값이에요. B의 값을 구했고 그럼 B의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 2 곱하기 3의 3분의 1, 즉 2 곱하기 3의 3분의 2가 바로 A의 값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최종 정답인 A 곱하기 B는 얘 곱하기 얘죠. 4 곱하기 3의 3분의 3승, 즉 이건 3이고 4, 4, 3, 12, 4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면 자, 빨간색으로 읽어줄게요. 이런 거 A가 자연수일 때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양의 정수인지 뭐 자연수인지 이런 걸 굉장히 되게 잘 살펴봐 줘야 돼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다. 여기까지 끊고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 조건을 풀어보면 X가 A가 크보다 같다,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A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Q 조건을 보면 현재 0에서부터 X가 3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not Q라고 했어요. not Q. 그럼 not Q면은 0하고 3을 포함하면 안 되죠. 반대니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 P가 A가 자연수잖아요. 현재 A가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뭐 1, 2, 3, 4, 5 이런 숫자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가는. 그러면 이 A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그럼 A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아닌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완벽하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P가 이 not Q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얘를 2도 안 되고 3이어도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3이어도 안 되고 적어도 4부터 이쪽으로 들어와줘야 얘도 마이너스 4는 무조건 들어오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이 뭐예요? 4죠, 4. 3일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 포함을 안 하고 얘는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두 점 A 1,4가 있어요. 여기 1,4 그리고 B가 3,3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때 이은 선분 AB와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이랬어요. 자, 그럼 원래 얘는 뭐죠? 그 두 자연수라 그랬죠. 지금 A랑 B가. 그러면 원래 루트 X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을 지나게. 근데 이 A에 따라서 이 폭이 바뀌죠. 이 폭이 바뀌고 이 B에 따라서 Y절편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현재 AB가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B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지나죠. 여기를 지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과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절반 정도로 와주면 되겠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B가 2일 때를 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B가 2일 때를 보면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 그 사이로 봐주면 돼요. 그죠? 더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초록색 B가 3일 때를 보면 얘는 여기 일직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B랑 A랑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 이게 언제냐를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빨간색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1이라고 한다면 A 루트 X 플러스 1이 될 거고, B가 2라고 한다면 A 루트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선 쓸게요. A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을 지날 때를 봅시다. 이게 3,3을 지나기 위해서 루트 3 A 플러스 1이 3,3을 지나야 되니까 이거 2, 요거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즉 A 값이 루트 3분의 2입니다. 이 점을 지날 때에는. 그리고 여길 1,4를 지날 때 볼게요. 1,4를 지날 때에는 A가 3이 돼요. 자, 그러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숫자가 돼주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논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현재 이 숫자가 1점 몇몇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가 2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1점 몇몇이기 때문에 2, 3 두 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서 순서상이 두 쌍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2일 때를 볼게요. B가 2일 때를 보면 일단 이 빨간색 다 지워. 이렇게. 자, B가 2일 때를 봐줄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3,3을 지나는 순간을 봅시다. 요렇게. 여기 빼주면 1이고, 그럼 a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얘는 0. 몇몇입니다. 그 다음에 1,4를 지날 때를 볼게요. 얘가 1 들어가면 4가 나오려면 a가 2겠죠. 여기 a가 2입니다. 아,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a 값들이니까 1과 2가 있으니 얘도 2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서 1,4를 지날 때 볼게요. 1,4가 언제죠? a가 1일 때예요. a가 1일 때. 아, 물론 a가 0. 몇일 때도 여기 이렇게 지나게 되지만 a랑 b가 모두 다 자연수라는 특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a가 1일 때 단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이 2개, 1개 해서 2번. 정답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자연수다. 이거 자연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연수 잊지 마세요. 이거 잘 읽으세요.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면 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예요. 근데 곡선 fx와 gx가 1,3에서 만난다고 했고 g5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값만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둘 다 1,3을 지나요. 현재. 그럼 f1도 3이고 g1도 3입니다. 또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3은 1이고 g3도 1이 여기. 자, g3도 1이고 f3도 1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성질, 역함수 성질 이렇게요. 그러면 g5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우리가 일단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f 정보를 가지고 넣어볼게요. 1. 그럼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3이 될 것이고 3을 넣어보면 루트 3a 플러스 b 플러스 1이 1이 됩니다. 그럼 요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식을 보면 이게 0이고 첫 번째 식을 보면 이 안에 게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루트를 씌웠을 때 2가 되니까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럼 a 플러스 b가 4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2면 b가 6이에요. 그럼 우리가 fx를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g5 값이니까 이거를 k라고 둘게요.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서 fk가 5이기 때문에 어느 값을 f에 넣었을 때 5가 나올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양변에 1을 빼주면 4가 되고 제곱을 해주면 요 안의 식이 16이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6이 되려면 2x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10, 즉 x는 마이너스 5, 1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2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N, QN이라고 하자. 자, PN, QN이라고 했어요. 뭐 두 점 여기를 지난 직선과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에 있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 이거 되게 중요하죠? x좌표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N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봐요. PN과 Q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세워볼게요. 여기가 뭐죠? 2n,0이고 여기는 0,4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율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n이죠. 왜?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이기 때문에 뒤에 절편은 다 구해줬습니다. 문제에서. 이다.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이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k가 있대요. 여기 어딘가 k 이렇게. 그럼 k는 뭐 2n-1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2n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아, 그럼 k를 넣어주면 어느 그 경계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 k를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 y 값은 뭐죠? k-2n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k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직선에 나오는 값은 뭐죠? k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nk 플러스 n 4n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y좌표가 이제 다 지금 n이던 k던 전부 다 자연수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경계를 포함하라고 했고 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nk 플러스 4n 제곱. 얘는 4n 제곱 마이너스 4kn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뺄게요. 이렇게 빼고 빼면 2kn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kn이 있고 여기 나에 들어올 말은 1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는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이 시그마를 풀어 헤치고 n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 보낸 게 다에 온다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1
2n-1이 될 거고 뒤에 k제곱은 6분의 요렇게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더해주면 요렇게 그 다음에 그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nk 2n은 상수니까 여기 2n 이렇게 써주고 2분의 자 요렇게 n 플러스 1 2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n을 세제곱으로 나눠요. 이게 나눠주고 그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0으로 향하여 가고 이거는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죠. 개수가 현재 2 곱하기 2 곱하기 4 6이 있으니 이렇게 약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 요거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2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의 개수는 4입니다. 4 플러스 4. 그럼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주면 3분의 12니까 3분의 4라는 값이 다 값이겠네요. 이렇게. 자 해봅시다. 여기 p 다에 들어올 말을 p라고 했고 fn f에다 3을 넣어요. 3 가에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이번에 g에다가 4 여기다가 4를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15 자 곱하기 이거 뭐예요? 3분의 4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고 3, 2, 6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32죠? 4, 32, 125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무한등비 급수 문제 이 a, b가 2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 길이가 3인데 이게 3등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 1, 1,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 설명이죠. 기본 형태 다 그림 설명. 이제 뭐 이게 2대 3? 아 여기와 2대 3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1, 1, 1 자 여기까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길이 2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2죠. 여기 길이 2죠. 이렇게. 아 그럼 여기가 45도구나 이렇게 이거를 무조건 쓰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푸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못 푼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각을 짚지 못한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일단 미지수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2K라는 말이죠. 2K 여기 밑에가 3K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도 2K 여기도 2K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총 7K이기 때문에 7K가 3이다. 따라서 K는 7분의 3이다라는 K값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넓이 비율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여기 2대 2K 즉 1대 K가 길이비인 거예요. 넓이 비는 1 마이너스 49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45도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면적 S1 첫 번째 항의 넓이를 구할 때 뭐 여기도 45도니까 여기도 45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삼각형에서 뭐 이 흰색을 빼도 좋고 또는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뭐 이 작은 걸 빼도 좋고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그 작은 흰색 삼각형을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면적이 1이죠. 이 전체 면적은. 그 다음에 여기를 빼줄게요. 이 조그만 이 삼각형을.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현재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 4분의 1이겠네요. 빼기 4분의 1. 그럼 4분의 3이라는 값이 요 면적이 됩니다. 이런 게 지금 두 개 있네요. 그럼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초항은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그럼 분모 분자에 일단 그 49 곱하기 2를 해주면 98이에요. 98 빼기 얘 곱해주면 18분의 여기다가 49 곱하기 2를 했으니 2까지고 49 곱하기 3은 몇이죠? 39, 27, 43, 12, 14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80분의 147,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9번까지 봤고 이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AN이 나와 있어요. AN이 나와 있고 옆에 BN이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를 골라라. 자, 기억. 수열 AN은 발산한다.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1에 1, 2, 3 홀짝에 따라서 계속 진동하죠. 그러니까 진동 발산을 하는 거예요. 자, 니은. 수열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P가 존재한다. 자, 그 PQ가 실수인데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보호를 바꿔야 되죠. 그럼 이 P가 모여주면은 이 Q로 수렴을 할까요? 0이면 되죠. 0. 네가 부호를 아무리 바꾼들 난 너를 죽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존재합니다. 그 P의 값은 0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니은도 맞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디귿. AN 플러스 BN 이 수열과 AN, BN 이 수열이 모두 수렴하면 이거가 6인이에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일단 AN이 이거고 BN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더해볼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의 n수를 일단 우선 묶으면 여기 앞에는 2분의 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럼 뒤에 상수를 써주면 2분의 3에 여기 상수를 써주면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선 이 수열이 이 첫 번째 수열이잖아요. 얘가 얘인데 수렴한대요. 근데 이게 계속 부호를 바꿔대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p가 뭐여야 되죠? 반드시 p가 2분의 1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얘는 상수고 얘는 계속 부호를 n이 1일 때 2일 때 홀짝마다 부호를 바꿔대는데 그 부호를 바꿔대는 상황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볼게요. AN, BN 곱한 거를 보래요. 자, 두 개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곱해볼 때 이렇게 쓸게요. 한번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n승 플러스 2분의 3 얘랑 곱하기 p가 우리가 반드시 2분의 1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고 이거 내려올게요. 좀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써주려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q 플러스 q 이렇게. 자,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의 2n승이 될 테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얘랑 곱하면 플러스 q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마이너스 1의 n승. 얘랑 곱하면 최종적으로 2분의 3의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얘는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냥 짝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수가 될 거고 얘도 상수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묶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q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얘가 계속 부호를 바꿔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줘야 돼요. 얘가 0이어야 부호가 변하지 않고 수렴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q의 값은 몇이 될까요?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지고 2를 곱해주면 q가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q가 2분의 3이고 p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AN과 BN을 모두 구하게 됐네요.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서 이제 그 더한 게 6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얘를 제곱하고 여기 2AB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밑에 다 구해놨잖아요. 원래 맥락상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빨리 제곱할게요. 제곱해요. 4분의 A제곱.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플러스 9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bn을 제곱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2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3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를 지금 제곱을 할 거예요. 4분의 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n승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의 n승 여기 6 마이너스 1의 n승 분모 4로 똑같잖아요. 얘네들이 죽네요. 이렇게. 그죠? 얘는 항상 1이고 얘도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0 얘도 4분의 10 두 개 더하면 4분의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5겠죠. 5.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려요. 3번. 저는 지금 각각 제곱을 했지만 원래 맥락상 이거 구한 걸 활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번 문제를 보면 가 조건이 있고 나 조건, 다 조건 이렇게 있고 이걸 구하래요. 구하라는 거 보고 집합이 좀 크죠. 1부터 9까지 있는 집합에 F1은 항상 8이고 F3은 6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항등함수라고 했네요.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거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어떤 K의 값으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었으면 이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써야죠. 이런 거를 안 쓰고 감으로 그냥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 그럼 우리는 이 집합이 x에서 x로 가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이기. 이거 원래 3개 다 그리는 게 맞아요. 합성함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3개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야 여기 이게 항등함수라는 말은 g 합성 fx를 했을 때 g 자신이 나온다는 소리죠. 요렇게 갈 때 이걸 f라고 하고 요렇게 갈 때 이걸 g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표시를 해봅시다. f1이 8이라고 했으니
F1을 넣었을 때 8이 나오게끔 이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항등함수의 이 나의 조건에 따라서 8을 넣은 게 다시 이렇게 거울, 이렇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다 좀 쓸게요. 22번 좀 이따 좀 쉽게 풀릴 테니까 3점이라.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보면 F1 더하기 G1이란 값도 어떻게 일정한 값이 나오고, 또 이 F8, G8이라는 값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현재 F1이 8이라는 점, F8이 1이라는, G8이 1이라는 점, 요거밖에 몰라요. 그죠? 그럼 둘이 현재 7 차이가 나는데 7 차이가 나는 거를 더해줘가지고 항상 일정한 값을 만들어내야 해요. 근데 7 차이를 가만히 보면 여기가 9하고 2가 7 차이죠. 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원래 눈치껏 이게 뭐 9하고 2로 갈 거다라는 걸 여기 차이를 통해서 눈치를 채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G1이 갈 수 있는 영역은 2부터 9까지 갈 수 있죠. 얘는 2부터 9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F8이 갈 수 있는 건, F에다가 8이 이제 갈 수 있는 건 8 빼고 다 갈 수 있죠. 1부터 7까지 그리고 9, 1부터 7까지 그리고 9 이렇게요. 그럼 더했을 때 이 합이 10부터 17이 나오게 됩니다. 이 K 일정한 값이 10부터 17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K의 값은 이렇게 더하면 10, 그리고 8, 8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10밖에 없죠. 그러니까 합은 항상 10으로서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지점에서 포인트를 캐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이 합이 1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정보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F8이 몇이 돼야 되겠죠? 9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또 G1이 몇이 돼야 되죠? 그럼 2가 돼줘야겠죠? 8 더하기 2가 돼줘야 되니까. 그럼 G1이 2가 돼줘야 하니까 여기 원래 2에서부터 이렇게 왔었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풀어볼게요. F9 더하기 G9도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G9는 8이에요. 이렇게. 그럼 F9는 뭐죠? 2예요. 2.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2에서 9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3, 4, 5, 6, 7이에요.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남은 이제 숫자의 조합이 3하고 7, 뭐 4하고 6, 그리고 5,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합이 10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5가 계속 다이렉트로 5가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은 얘 혼자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F5 더하기 G5가 5가 나와주려면, 10이 나와주려면 각각이 5, 5 이런 식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쟤는 신경 이제 안 써도 됩니다. 5랑 다른 게 만나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3, 4, 6, 7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복잡하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관계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 조건을 잘 보면 F3이 6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F3이 6일 리는 절대 없는 거예요. 우선. 그럼 F3이 3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봐주면, 이거 물론 안 되겠지만, 왜냐? 방금 5에서 봤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10이 나와야 하는데, F3이 만약에 3이면 G3도 3일 거고, 3 더하기 3은 6이니까 1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F3이 본인 3한테 가면 안 됩니다. 6으로 가도 안 된다며요. 즉 4로 가는 경우와 7로 가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로 가는 경우를 우선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 되면은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안 되면 7인 걸 볼게요. 자, 그럼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F3 더하기 G3도 10이라고 했고, F4 더하기 G4도 1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F3이 4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G4가 3이에요. 이렇게. 그럼 F4는 7이어야겠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부메랑. 그리고 이거 G3은 6이어야겠죠. 그럼 G3이 6이려면 이렇게 6일 때 3으로 왔었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G7, F7 두 개 더 해볼까요? 10이 나오나? F7이 현재 6이죠. G7은 4죠. 딱 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우리가 찾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이거 4도 해보면 6도 해보고 하면은 F6 더하기 G6이 뭐예요? F6은 3이고 G6은 7이잖아요. 그러니까 10.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조건에 위배되는 거 없이 전부 다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고, F 이거 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성. F7의 값이 몇이죠? 6이죠, 6. 그럼 6을 다시 또 F에 넣어요. 6이 몇 나왔죠? 3이 나왔죠. 그 3을 다시 넣어요. 4.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4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 문제가 되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이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와 이 항등함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정한 값,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뭐 안 지우고 그냥 바로 풀게요. 첫째 항이 10, 공차가 5라고 했으니까 A3을 구하라며요. 그럼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요? 2번 더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0입니다. 이렇게. 자, 23번 문제를 볼게요. 이 값은 2의 5승이죠. 로그 2를 씌우면 정답은 5입니다. 이렇게요.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게 n1까지 합이 sn인데 이거 무한으로 더한대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무한으로 보내니까 여기 이렇게. 이 말과 같죠? 즉 시그마가 수렴하는 형태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서 값을 갖게 됩니다.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는 0이죠. 언젠가 무한으로 더할 때 그 값이 0으로 가져야 더 이상 값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얘는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21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25번 문제를 볼게요. 25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물론 한 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선 이거를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라지 B라고 놓을게요. 그럼 A 더하기 B는 현재 2이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4분의 9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A 곱하기 B죠. 이렇게. 왜 A 곱하기 B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양변에 4AB를 곱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B 플러스 4A는 9AB가 될 테고 이 A 더하기 B가 2라고 알려줬으니 얘는 8이네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말은 정답은 9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9분의 8을 이제 그 P분의 Q꼴이라고 했을 때 더하라고 했으니 최종 정답은 17이에요. 이렇게.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4점짜리라서 빨간색으로 풀게요. 자, 첫째 항이 6인 수열이 있고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4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네요. 그럼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이 6인 상황이에요. 현재 첫째 항이 6이다. 그러면 이 A2는 뭐가 되죠? 0보다 크니까 이게 되죠. 2에서 그 전 값을 빼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A3을 한번 구해보면 A3은 여기다 넣죠. 이제 A2에서 P를 더해줘야 돼요. 여기 기존 거에다가.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A4를 구해야 되는데 A4가 이 기존 A3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완벽하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경우 두 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2에서 그 A3 항을 빼준 게 그 다음 항이 되겠죠. 그럼 이 숫자 2에서 그 전 항을 빼요. 그럼 어떻게 되죠? 6-P 이렇게 되겠죠. 또 만약에 음수라면 전 값에다가 P를 더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값이 각각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여기선 P가 6이 나오고 여기서는 P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모든 P의 값의 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최종 정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 이제 집합에서는 크기 잘 잡아줘야죠. 전체 집합 31, 그 직업 탐험 뭐 A라고 하고 대학 탐방을 B라고 놓겠습니다. 모두 신청한 학생이 5명이고 직업 탐방과 대학 탐방 중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은 3명이에요. 둘 다 싫다 이거예요. 그럼 직업도 안 해. 뭐 대학 탐방도 안 해. 그거는 이제 2배 이렇게. 자, 문제를 이제 보면은 이 직업 체험을 한 애들이 이 직업 체험을 한 애들을 우리가 집합 A라 그랬죠. 그리고 집합 B가 있는데 대학 탐방을 신청한 학생 수의 2배래요.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2배가 바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문제를 풀라고 개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집합 A, 직업 체험, 집합 B, 대학 탐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31이고 아무것도 안 한 애들 3명 이렇게 숫자를 이제 써올게요. 3명. 둘 다 한 애들 5명. 그죠? 그다음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 모르니까 A, 여기도 B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전체의 합이 31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몇이죠? 이게 8이고 23이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A를 신청한 애들의 명수는 5 플러스 A죠. 이렇게. B를 신청한 애들은 5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에다 2배를 한 거와 같대요. 그럼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A-2B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와 얘를 연립을 해주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뺄게요. 3B가 18이 돼요. 여기서 B가 6임을 알 수 있고 B가 6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돼서 A가 17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걸 보면 직업체험을 신청한 학생을 보라고 했으니 직업체험 우리가 A로 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의, 이 스몰 A의 값이 17이기 때문에 이 라지 A의 크기는 22가 됩니다. 정답 22 이렇게요. 됐나요? 자,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면 자, 빨간색으로 읽을게요. 뭐 직선 L이 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점 n, 뭐 0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y, x축의 수직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이 말을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되죠? 등차 수열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떤 걸 넣었을 때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그 대응되는 값이. 이게 등차 수열은 원래 1차식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요게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2분의 7, 일곱 번째 항이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 층을 올라갔더니 2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커졌죠. 그럼 한 층엔 2분의 1씩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일반식 써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영상을 등차수열 최적화풀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D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n으로 시작을 할 거고 4 넣으면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일반식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시그마 뭐 n은 1부터 25까지 합치라고 했죠. n이라고 놨을 때. 이제 계산을 한번 해주면 2분의 1에 2분의 25, 26 플러스 2분의 3에 25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2 이렇게 약분해주면 13이 될 테고 자 25 곱하기 13은 250에다가 75를 더해주면 되죠. 325고 여기는 25 곱하기 3은 75죠. 400이네요. 2분의 400. 정답은 200이 됩니다. 이렇게. 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전체 집합 U가 나와 있고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두 명제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두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제를 보면 얘는 x, x-3,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0에서부터 3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즉 집합 A는 1, 2를 포함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어떤 원소가 하나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원소 하나 고르면 그게 바로 집합 A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보면 경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집합 A 안에 1만 들어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집합 A 안에 2만 들어있는 경우, 세 번째 경우 집합 A 안에 1, 2 둘 다 들어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B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집합이 U, 1, 2, 3, 4인데 집합 B는 자, 만약에 집합 B 안에 어떤 원소가 있잖아요. 이를 이 안에 있는 어떤 원소를 하나 골랐을 때 그게 A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A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A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서 경우로 다 나눴잖아요. 1, 2를 구성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경우에서 B가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1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죠. 그럼 우리가 전체 집합이 4개인데 뭐 2, 3, 4는 5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1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너 올래 말래 두 가지 해서 8개잖아요. 이거 알죠? 이렇게 2도 마찬가지로 8개겠죠. 2는 반드시 포함되고 1, 3, 4한테도 올래 말래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 8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 1 또는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이 A가 1하고 2일 때 이 B는 반드시 2를 둘 다 가질 필요는 없고 1을 가져도 되고 2를 가져도 되고 1, 2를 둘 다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개수를 셀 때 전체에서 6건으로 세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둘 다 없는 경우. 이게 총 전체가 4개의 경우인데 전체에서 요걸 빼주는 게 빨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승이라서 16개인데 둘 다 없는 경우는 2의 4승이 되겠죠. 1, 2를 포함하지 않고 3, 4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올래 말래? 그럼 두 가지 해서 4가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공집합 원래 15개에서 3개를 뺀다고 바라봐도 되죠. 왜냐면 공집합이 애초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1, 2, 3, 4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16개라기보다는 15개가 좀 더 맞겠죠. 어차피 여기서도 공집합 세서 빼주니까 같이 빼주긴 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12라고 해서 최종 정답은 28개입니다. 29번까지 봤어요. 자,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면 여기 뭐 n이 자연수일 때 뭐 함수가 이렇게 유리함수가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뭐 자연수 n에 대하여 p가 m일 때의 함수 이거와 이거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이거라고 하자. 이거를 구하시오. 자,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나눠서 풀게요. 좀 끊어 읽을게요. 이게 1번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자, 이게 2번. 그리고 최종적인 정답을 도출하는 걸 3번으로 볼게요. 자,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관계식을 나타내 주려면은 원래 1, 5 이게 지금 순조롭게 이 x값이 크면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커지잖아요.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여기는 또 반대예요. x값이 커졌더니 y값이 작아져요. 아, 그러면 좀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개형으로 이 값들이 1, 5, 3 이런 값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다시 걔네들이 들어가니까 합성인 거예요. 그죠? 아,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우선 이 1번부터 파악을 좀 해보자. 그럼 1번은 빨간색으로 풀고 2번은 좀 파란색으로 풀어서 문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번 줄일게요. 얘를 보면 이렇게 있고 이 유리함수가 이 p가 지금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양수에 있죠. 점선으로 나타내주면 점근선이 x는 2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은 y 점근선은 이렇게 y의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개수분의 개수죠. 이런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느냐 또는 이렇게 되느냐가 관건이네요. 그러면 y절편 한번 볼까요? y절편의 값 0 넣어봐요. x에다가 0 넣어보면 마이너스 p분의 2n이 되니까 이게 음수잖아요. 현재 p랑 n이랑 다 자연수니까 음수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양수니까 y절편이. 이런 형태에서 이제 1, 5, 3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뭐 3하고 5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3을 넣은 게 크죠. 이렇게 5를 넣은 게 커요. 이렇게. 그죠? 3을 넣은 거와 5를 넣은 걸 대소비교 했더니 요거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 1은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점근선 오른쪽에 있으면 1 넣은 게 가장 크죠. 근데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1은 이 점근선 왼쪽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래야지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1이라는 x값이 이거 2분의 p보다 작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1이 2분의 p보다 작아야 되고 p가 2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자연수 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3이구나를 우리가 구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1번식을 좀 풀어봤더니 이해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원래 30번 문제는 뭐 한 번에 후루룩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끊어 읽으면서 하나씩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여기 m이 3이에요. 현재. 그럼 문제에서 p가 3일 때 이렇게 읽어요. 함수 fx와 이게 p가 3일 때 함수 fx와 함수 gx가 요거를 이제 만족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 gx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보면서 이 기존에 있던 값들을 넣어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나가줘야겠죠. 그럼 얘 gx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q분의 2x 플러스 n이라고 했어요. 또 q도 자연수예요. 2x 플러스 n 이렇게.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지금 보려고 자 좌표축을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자연수니까 이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q잖아요. 그 왼쪽에 있네요. 이렇게. x는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왼쪽에 있을 거고 이 y 점근선은 2가 됩니다. 자, y는 2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오는 것도 그 x절편이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고 이렇게 오는 것도 x절편이 음수고 y절편은 음수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절편으로 판별하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로 판별을 하느냐? 여기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 자, 한번 쓸게요. 저 문제가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요. 자, 이거를 이제 만족시켜야 돼요. 위 fx 그래프 보면서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 gx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보면 이거 y절편이 음수면 바로 이거죠. 그냥 이거 아니라 한번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을 넣어보면 q분의 n이라서 이것도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둘 다 지금 y절편 양수니까. 자,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고 이거 두 번째 케이스죠. 풀어보도록 하면 이 옆에 거 좀 지울게요. f1의 값을 G에다 넣어줘요. f1은 지금 현재 음수였어요. 그럼 음수를 넣어주면 음수가 여기 있냐도 다르네. 그럼 일단 양수들부터 넣어줄게요. 자, 3이 커요? 3을 넣은 값이 커요? 5를 넣은 값이 커요? 3을 넣은 그 f 값이 크죠? 아, 그러면 여기에 f3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 작은 쪽에 이 f5가 있을 겁니다. 그럼 f3을 넣은 거랑 f5를 넣은 거랑 현재 뭐가 더 크죠? F3을 넣은 게 더 크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여기는 F5를 넣은 게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네요. 1번 경우 나가리. 아예 없애버리게 지울게요. 이렇게. 이거 이 두 번째 경우가 맞다는 거고 가져와서 보면 F3 여기가 F5고 여기가 F3 이렇게 있으면 F3을 넣은 게 더 커요. 맞죠?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F1을 넣은 게 가장 크대요. 그럼 F1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음수니까 안 되죠. 아, F1이라는 값이 가장 커야 되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Q였잖아요. 이 F1을 넣은 값이 마이너스 Q보다 작아라입니다. 마이너스 Q보다 작아라. F1을 넣은 값. 자, 1 넣어볼 거예요, F에다가. 자, 1 넣어봐요.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n.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얘를 가져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y절편이 아까 전에 뭐였죠? 두 번 0 누르면 q분의 n이었잖아요. 이 q분의 n이 이 정분선보다 작아줘야겠죠. 여기가 바로 y가 2이기 때문에 2보다 작아줘야 돼요. q분의 n이 2보다 작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지금 q의 값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고 했으니 이 q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그럼 q는 2분의 n보단 크고 뭐보다 작아요? 이렇게 부동호 바꿔주면 2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구했어요. 여기 좀 다 지울게요, 이제. 얘만 풀면 되죠,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자연수 q의 개수로 an이라고 하죠. 그럼 n이 1일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2로 나누니까 홀짝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해볼게요, 한번 계산을. n에 1을 넣으면, 2분의 1, 여기 왜 2로 나누니까 1을 넣으면 3 이렇게요. 그럼 1, 2 해서 2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n이 2일 때는 여기 이 약분 바로 되네요. 1 이렇게. q 2 넣으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3, 4 해서 3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이 3이라고 치고 n이 4라고 하고 이런 거 좀 대입을 해줘야겠죠. 수열에서는 그 규칙 찾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렇게요. 자, 풀어주면 n이 3이면 2분의 3에서 q가 3, 6, 7이죠. 이렇게. 그러면 2, 3, 4, 5, 6 5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또 4를 넣어주면 2에서부터 9 이렇게 되죠. 그럼 3부터 8까지 빼면 그 5개, 6개 이렇게 6개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 홀수 짝수는 2, 5 이렇게 하고 3 커지고 여기 지네끼리 3 커지고 홀짝이 다른 형태인 거예요. 그럼 6까지만 좀 봐야 좀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겠죠. 5를 넣어줘요. 2분의 5, 5를 넣으면 11, 6을 넣으면 3, 6을 넣으면 1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3부터 10까지 되니까 8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4부터 12까지가 되니까 9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 5, 8 이렇게 하고 얘는 3, 6, 9 이렇게 하겠죠. 지네끼리. 아, 그럼 홀짝을 다르게 10개씩 계산해 주란 말이니까 홀수들은 3k-1이 일반항이 될 거고, 그죠? 2, 5 이렇게 가니까 2, 5, 8 가니까 3, 6, 9는 일반항이 3K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그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합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6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거는 6 곱하기 55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되니까 320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정답은 320이에요. 이 3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경우를 이렇게 끊어서 잘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 그래프 개형을 봐주시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30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거나 좀 복잡하면 항상 이렇게 끊으셔서
그 해당하는 그 영역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시면서 판단을 그때그때 해 나가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